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앞으로 20년 동안, 2040년도까지, 자,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려면, 국가에서 만든 바로 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거죠. 그죠? 미리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국토종합계획, 이거 국토해양부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꼭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를 좀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인구와 경제 활동, 앞으로 인구,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얼마나 되고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고. 자, 오늘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 정책 방향이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인구는 감소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해놨어요. 뭐라고 났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40년도까지 고령자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 30대, 20대, 40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령자는 늘어난다. 자,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국토 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년. 20년 남았지만 중간중간에 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대변화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그죠? 고령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집 살 사람도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에서 국토종합 정책으로 20년 후를 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국가에서 이미 파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40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45%를 차지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고령자를 몇 살로 봐야 될까요? 60에서 65세 아니겠어요? 자, 60에서 65세 이상 사람들이 45%를 차지한대. 자, 그러면 인구의 절반은 기존의 집에서 살려고 그러지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 가구가 증가한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우린 직면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은 204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1인 가구는 증가한다. 자, 1인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집을 비싼 집을 사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고령자도 이제 두 사람, 부부가 살면 두 사람, 사별하면 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집살 구매력이 별로 떨어져. 그죠? 거기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어. 자, 앞으로 늦어도 2030년도부터는 본격화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문제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으셔야 돼. 자, 보세요. 타이틀이 뭐냐면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 노후화. 자, 노후화는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자, 1인 가구들은 아무래도 경제력이 떨어지죠. 그죠? 혼자 살다 보면 경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혼자 살겠어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혼을 포기한 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능력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야. 여러분, 이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 이거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정책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했잖아. 이거 이념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10년마다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만들었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건 어쨌든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자, 제가 왜 이 양극화 이야기를 꺼냈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왜 양극화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대한민국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영원히 그냥 그 노예처럼 살아야 돼. 예?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지 않는 삶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제가 평생 살면서 느꼈던 점을 이 리포터 몇 줄에 이거 한 10줄에 다 정리를 해줬어요. 자, 제가 부연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자, 양극화가 앞으로 2040년 동안 일어난다. 이거 끔찍한 일이죠. 이거 끔찍한 일이야. 자,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양극화가 일어난대. 자, 이거 남의 일이 아니죠. 이거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간 일본도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 원인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자, 그 원인을 국토종합계획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미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소득.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와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와 벌써 이 초봉이 틀리죠? 공무원 초봉은 2,400 될려나요? 안 되겠죠? 대기업 뭐 포철이나 현대중공업 그런데 한 6, 7천 되죠?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뭐 한 3천도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소득이 양극화가 났다. 자, 소득은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에 의해서 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본인이 뭐 능력에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자산의 양극화가 커진대. 지금 자산의 양극화는 이미 커졌죠?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자, 그러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 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됐죠. 지금 20대, 30대는 뭐 영끌하면서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계층 간의 갈등 이건 말할 필요 없죠. 그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옛날 기준으로 보면 하위 계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 계층이라고 해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영업 하시고 이렇게 뭐 기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입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자, 그 원인을 요 세부 상황에서 이야기했어. 자, 요 세 줄에서 이야기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자, 2017년 기준, 이게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니까 이제 2017년 기준이 된 거죠. 이제 더 하겠죠.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토지 소유 상위 10%가,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한 68% 이상 된다는 얘기야. 32%가 소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토지 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불평등이죠. 그죠? 이게 옛날에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이제 토지가 너무 지주들에게 집중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불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분배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게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야. 해소가 됐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은 부자들이 돈으로 이제 토지를 다 사들였죠. 그죠?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그래서
근데 토지 상위 1%가 이 10% 중에 또 1%가 31%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 한 70%를 가지고 있고,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상위 1%가, 아니지, 이게 전체죠. 전체 상위 1%가, 전국토의 32.7%를, 32%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상위 1%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예요. 이 토지의 분배 구조로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토지의 가격이 오를 때가 언제예요? 오를 때가. 개발을 할 때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뭐 어떤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그죠? 개발할 때 올라가잖아. 공장이 들어오거나.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 국토가 고도산업, 성장 사회에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위 1%가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예요. 31% 땅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야. 자, 제가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요번에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뭐 욕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이 자산을 형성한 과정을 보세요. 그 사람도 상위 1%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어요? 뭐 20대 때 뭐 여기 땅 사고 저기 땅 사고 뭐 그래서 거기에 개발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고 뭐 그러면서 굉장한 자산을 축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한테 또 증여도 하고 뭐 주식으로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집도 또 이사 가고 뭐 그러면서 자산을 만들어 갔잖아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상위 1%의 자산 증식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한 방법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상위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바로 이런 개발 가치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야. 이건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서울이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강남에 뭐 진짜 개발하면 뭐 거의 따블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파트를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 상위 1%가. 그죠?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어. 자, 땅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 가치의 어떤 뭐 80%, 70%까지 끌고 올라왔어. 거기서 많은 부를 획득했어. 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다 투자했겠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죠. 그죠? 아파트에 투자했죠. 그죠? 좋은 아파트 사고 아니면 금수저 아들에게 또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들이 거래되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자산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 제아들의 어떤 제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 다시 이 아파트 이 주거에서 또 주거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굉장한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이, 특히 서울이. 뭐 지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과 그다음에 뭐 그 인근에 있는 지역, 뭐 그다음에 뭐 여의도, 목동 뭐 그런 고급지에서 어마어마한 그 개발이 시작되고 그 부가가치가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걸 또 상위 1%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죠?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좌파적인 이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팩트다. 자, 그러면 이 상위 1%는 토지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불렸어. 그죠? 상위 1%라고 한정될 필요도 없어. 그냥 상위 3%까지 보자고요. 상위 2%, 3%까지 보자고.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할 때,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부동산을 할 때 이제 토지를 거래할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토지가 나왔어 보러 가면 이거 다 누구 거냐? 그러면 서울 사람 거라는 거야. 뭐 지방에서 있을 때 그렇다는 거. 그것도 뭐 이거는 뭐 누구 검사 땅이다, 이건 국회의원 땅이다 그랬다고. 다 옛날에 그 상위 1%, 1%, 2%에 드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 돈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그 골프장을 지려고 이제 이런 지방에서 뭐 서울에 용인이나 그런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런 지방에서 이제 그 뭐 이름도 없는 산들, 얕은 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골프장을 지려고 이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매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 토지 소유자 명부를 보니까 다 서울 사람이더라는 거, 아니면 이제 제미교포, 제일교포 그렇더라는 거. 그 지방 사람은 그 토지 가지고 있지 않대. 그래서 그 이제 그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매수하면서 계약서 쓰면서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이 시골에 이런 토지를 왜 가지고 있으세요? 뭐 완전 시골에 그 산들이니까 쓰잘데기도 없는 산이니까. 물론 이제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가치가 올라갔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토지로 주더라. 그렇게 해서 또 가진 경우도 많더라는 거야.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토지는 결국은 부자들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위 1%가 이런 많은 토지를 갖게 되는 거야. 돈은 많고, 그리고 토지는 헐값에 나오고. 그런데 그 헐값에 산 토지들이 전 국토의 개발을 통해서 뭐 골프장으로 개발돼, 신도시 들어서, 산업단지 들어서, 그죠? 뭐 그러면서 토지 가격이 뭐 도로가 나,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거기서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또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으로 다 부자가 됐더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런 토대를 가지고 이런 토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랄까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앞으로 그 고급지 또는 뭐 서울의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절대 안 팔겠지. 그죠? 오히려 더 가족들한테 한 채 가졌던 거 두 채 갖고,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사줬는데 이제는 돈이 나오면 또 거기서 또 어떤 그 새로운 그 자금이 들어오면 아버지 두 채 되고 자식이 두 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독점화가 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자, 그 얘기는 이제는 양극화는 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서울의 강남과 고급지의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본격화됐다. 그럼으로써 그런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런 양극화의 어떤 그 진입 또는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주택 가격이 돼버렸잖아. 강남 같은 경우에. 강북도 마찬가지고. 그죠? 강북도 뭐 은평구의 새 아파트가 뭐 15억 가잖아. 증산동 가면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됐다니까. 살 수 없는 가격이 아니라 분양도 받을 수 없는 가격이야. 그죠? 뭐 광명에서 13억 분양 받겠어요? 못 받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받는 거지. 열이 받는 거야. 열 받는 거야. 자, 그래서 폭락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폭락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폭락론이 어떻게 보면 이념화가 됐다라는 거야.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택 가격이 앞으로 다 올라간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구가 감소되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어떤 중산층의 아파트 가격은 어느 선에서는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많아, 분명히. 그래서 그게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고급지 아파트, 최고급지 아파트는 틀리지. 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겠지만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앞으로의 방향은 1인 가구, 고령화, 양극화다. 그 양극화의 원인을 보니까 전 국민의 전 국토의 토지를 31.1%, 7%가 토지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더라. 소유하고 있더라. 자, 근데 토지만 소유한 게 아니더라. 주택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주택도
그들 상위 1%와 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또 소유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도 또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 개발로 볼 때. 개발로 볼 때. 자, 암울하죠. 암울한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 예? 그거 맨날 그 폭락이다, 폭등이다, 뭐 사이클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 꼭지로 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뭐 사봤자 여러분들 별 재미 못 봐. 뭐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별 재미를 못 본다니까.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위 주택, 그러니까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는 거야. 뭐 다른 중산층의 주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위 1%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는 거야. 이건 떨어지진 않는데 구조상으로 보면 쉽게 떨어질 것 같질 않아. 거기다가 여긴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치를 또 올리고 있어. 자, 속이 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